매일 먹는 그 흔한 콩 때문에 어쩌면 활력 넘치던 노후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면요? 아, 콩이요. 네, 오늘 저희랑 이 자료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콩에 대한 뭐 뜬소문이나 오해 같은 거 싹 걷어내고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콩을 즐기는 핵심 지식 3가지는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 3가지나요? 네, 어쩌면 이게 병원 관리를 크게 줄이고 더 활기찬 노후를 맞는 그런 비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참 솔깃한데요. 그렇죠. 혹시 평소에 콩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 건강, 우리 가족 건강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진짜 콩이 몸에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콩국수도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유튜브 영상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몸에 좋은 콩도 잘못 만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콩 자체는 영양이 정말 풍부한 거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콩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나 혹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것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를 겪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료 속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례부터가 저는 좀 충격적이던데요.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 한번 귀 기울여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였죠? 65살 이강식 어르신 사례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콩을 꽤 많이 드셨대요. 하루에 한 150g 넘게 꾸준히 드셨는데 이게 오히려 남성으로서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게 아마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소플라본이요? 네, 이게 뭐랄까 여성 호르몬하고 구조나 기능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서 남성 호르몬과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시소 한쪽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처럼요. 어허, 그렇군요. 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요. 콩 섭취량이 아주 많은 남성 그룹에서 정자수가 좀 의미 있게 감소한다거나 약 41%까지도요. 또는 발기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허허, 참. 그래서 남성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30g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밥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로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근데 더 아찔한 응급 상황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자료에 보니까 78살 최민준 어르신께서 콩국수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나서 갑자기 숨이 차고 손발이 저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거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마 고칼륨 혈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요? 네. 우리 피 속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또 심장 박동이 막 불규칙해지다가 정말 심하면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무서운데요? 그렇죠. 최민준 어르신의 경우 아마 연세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으셨을 텐데 칼륨 함량이 아주 높은 콩, 말린 콩 100g에는 칼륨이 최대 1300mg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신 게 문제가 된 거죠. 콩에 칼륨이 그렇게 많군요. 네. 자료에 나온 다른 사례들, 70살 박미숙 어르신, 콩자반 너무 많이 드시고 의식저하 오셨던 분, 또 76살 김현우 어르신, 콩국수 드시고 부정맥 생기신 분, 이런 분들도 다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결국에는 신장 기능,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께 이 콩이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콩팥은 나빠져도 증상이 잘 없다면서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할까요? 네, 그게 참 문제죠. 특히 60살 넘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요? 네, 신장은 한 70% 이상 나빠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호를 안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줄어들고요. 또 콩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요소 같은 노폐물 처리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갑상선 질환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73살 정수연 어르신 사례처럼 콩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약 흡수를요? 네, 그래서 약 드시기 전으로는
콩 드시는 걸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와, 정말 조심할 게 많네요. 그럼 이쯤 되면 아이고, 콩 그냥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콩이 주는 좋은 점도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 섬유질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물론입니다. 그럼요. 콩은 정말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이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죠. 또 뼈 건강에 도움을 주거나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 완화,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아, 양이 문제군요. 네, 과하지 않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게 하루에 콩 단백질 25g 이하거든요. 이걸 콩 자체로 환산하면 밥숟가락으로 한 두세 스푼 정도 양이에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별미로 즐기시고 콩자반 같은 건 하루에 작은 한 스푼 정도, 두유도 하루에 한 팩, 약 200ml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역시 과유불급이네요. 모든 게. 그럼 콩 섭취를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백질 보충이나 여름철 시원한 음식은 뭘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단백질 보충에 필요하다면 계란 흰자나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아주 좋습니다. 유제품도 괜찮긴 한데 혹시 신장 기능이 좀 걱정되신다면 이건 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여름철 시원한 음식으로는 메밀로 만든 냉면이나 오이 냉국, 미역 냉국, 아니면 시원한 토마토 냉국 같은 것도 별미죠. 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이나 견과류 하루 한 줌 정도. 아, 두부는요. 콩보다는 칼륨 함량이 훨씬 적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세 번 정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 두부는 괜찮군요. 네. 그리고 콩의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효과가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석류 같은 과일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습관, 이게 건강의 기본이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과유불급, 이 네 글자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둘째, 내 몸 상태, 특히 콩팥, 신장과 갑상선 건강 상태를 미리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콩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지키고 또 필요하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현명한 대체 식품들을 활용해서 건강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이 이야기처럼 내 식단에 대한 작은 관심, 그리고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요즘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잘 가려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장 어르신들 식탁 위에서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음식 중에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분석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알게 된 놀라운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고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전달해 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 병원 신세를 면하게 해줄 소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